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른 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만의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수만도 못한 정치.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놀랐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그 말씀을 나경원 원내대표께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식이법, 그리고 해인이법, 하준이법 정말 엄마들이 몇 날 며칠을 와서 국회에서 울고불고 결국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모든 법안 처리가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민식이 엄마가 아니 우리 아이가 왜 협상 카드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태호 엄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선거법 처리하지 말라고 민주당 가서 우리더러 무릎 꿇으란 소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건 중에 너무나 시급한 이 수많은 민생 법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필리버스터도 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패스트트랙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 법사위 기간까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부의된 이 안건은 30일 안에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마치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상정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때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대안이 뭡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줄곧 이제까지 비례대표 다 없애고 270석으로 지역구를 늘립시다. 이 얘기만 해왔습니다. 지금도 확인된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에는 지역에 투표한 1인 1표를 가지고 전국구를 배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옳지가 않다. 그래서 인물에도 한 표 투표하고 정당의 정책과 그 명부에 한 표를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결정을 했고 헌법상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뻔히 그렇게 하라고 한 거를 자꾸 없애자라고 하는 이 위헌적인 발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나를 하고 싶고요. 모든 국민들이 이전처럼 1인 2표제, 인물에다 한 표 찍고 정당에다 한 표 찍고 이 투표 방식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보완해서 매번 총선이 있을 때마다 한 1000만 표 정도 사표가 되는 것을 비례대표 제도로 보완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자꾸 원칙과 기준이 또 없다고 얘기하시고 위헌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좀 뭔가 당 내부의 정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줄인다는 긍정성이 제일 크다 그거죠. 거기까지 또 잠깐요. 제가 주고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정의당이 않았습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거나 공수처는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정당이면 주고받는다는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의당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정책이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이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이미 여러 차례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해왔었던 정당이에요. 근데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19대 때 중앙선관위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민주적으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 200대 100은 돼야 된다고 했던 것을 선관위의 공식 제안이었죠. 정의당이 사실 상당히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강조를 하다가 결국 국회 안에 뭔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225대 75 거기에다가 연동형을 준연동형까지 이렇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그만 당도 이러는데 제1야당이 그런 자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노선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시지 말고 아직 열흘 남아 있으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협상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기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열흘 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협상의 틀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협상의 틀로 오실 때 우리는 270
비례대표 없앤다.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 그 선거제도에서 뭔가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의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갖고 와서 머리를 맞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한 발씩 다가가는 어떤 것이 생기는 거지 전혀 그 협상 테이블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거는 얘기가 250 플러스 50 정도 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각자 뭐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225대 75도 200대 100에서 상당히 양보된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양보가 되겠는지를 갖고 오셔야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의견을 갖고 와서 그 안에서 다시 숫자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예 안 자체를 내놓지 않다 보니까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요. 비례를 없애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20대 국회, 30대 청년 국회의원 딱 3명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돈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유명세도 있어야 되고 큰 당이 받쳐줘야 되고 다 이런 조건이 될 때 지역구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도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인 2표제가 생기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회 여성 국회의원들 3%를 못 넘겼습니다. 그나마 2004년도 1인 2표제를 통해서 11% 그리고 지금에서야 17%입니다. 아직도. 예.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영입뿐만 아니라 이런 높은 지역구 장벽 때문에 정치적인 뜻을 펼치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국회의원 줄이는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정의당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특권 가진 사람들 오히려 자꾸 숫자 줄이자 얘기하지 말고 세비 더 깎고 더 열심히 국민들한테 봉사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 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 세비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왜 자유한국당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그리고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을 치고 그래서 경찰 당국이 수사 좀 하자는데 왜 거기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이런 게 특권을 없애는 것의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법 앞에는 누구든지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죠. 어제 그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올 때 선거법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도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 유치원 3법은 국민들의 80% 이상이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이 법을 막고 있으면서 패스트트랙 이제 시한이 다 끝난 이 법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현재 국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사실 정의당 같은 정당 지난번에 7%를 받고도 지금 2%밖에 대변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공동교섭단체를 잠깐 구성을 했을 때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걸 폐지시킨 정당입니다. 예. 그런 기회들을 다 국회 안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선일정 의원.